고려왕비실록. 제국대장공주를 독살하려다 충선왕에게 죽임을 당한 궁녀 시무비. 시무비는 1297년 8월 16일에 태어난 충렬왕의 궁녀로, 본관은 태인이며 백야관이라고도 하는데 선발되어 궁녀로 들어왔습니다. 궁인 무비는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인 태산군 사람인 시시의 딸로 간택되어 입궁한 뒤 충렬왕이 도라산에 행차할 때 그녀를 반드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충렬왕의 총애가 커지면서 무비의 주변에 붙은 사람들은 도처에서 포악한 행위를 일삼았는데 1297년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세자원이 상을 치르기 위해 원나라에서 고려로 귀국을 합니다. 세자는 제국대장공주의 병사가 후궁의 투기 때문이라며 이를 조사할 것을 건의했는데 충렬왕은 상중이기 때문에 기다릴 것을 명했으나 세자원은 측근에게 명해 이들을 문초했습니다. 무비와 그 일당인 환관 최세연, 도성기, 전숙, 방종저, 중랑장 김근, 궁인 백야진 등을 체포해 무비가 무당을 시켜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한 이를 문초해 가담한 무녀와 승려가 자백을 합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무비와 최세연, 도성기, 전숙, 방종저, 김근, 백야진은 참수되었고 일당 40명이 유배되었는데 MBC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서는 추수연이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사 권 31세가 권제 30일 충렬왕 23년 7월 세자가 무비와 도성기 등을 처형하다 무저 세자가 공주가 흥서한 것이 무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였다. 또한 환관 도성기와 최세연, 전숙, 방종저, 중랑장 김근을 죽이고 그들 무리 40여 명을 유배 보냈다. 고려사 권 122 열전 권제 35 환자 최세연. 최세연이 궁인 무비에 영합한 죄로 참수당하다. 최세연이 왕을 따라 원해가 있을 때에 매일 위사를 시켜 말똥을 주워다가 주방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비웃었다. 궁인 무비는 태산군 사람 시시의 딸이었는데 선발되어 궁궐에 들어왔다. 왕이 도라산에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데리고 가서 객지에 머무를 때의 즐거움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무비를 도라산이라고 불렀다. 왕의 총애가 커지자 무비에게 붙은 자들이 안팎에서 제멋대로 포악하게 굴었으므로 세자가 이를 몹시 미워하였다. 세자가 제국대장공주의 추상에 참여하기 위해 원으로부터 달려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공주께서 병에 걸리신 이유를 아십니까? 필시 총애를 받는 후궁 중에서 투기하고 아양 떠는 자의 소행이 오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우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세자가 측근 신하들로 하여금 무비 및 그 일당인 최세연 도성기, 장군 윤길손 이무, 소윤 유거, 지우승 시용과 송신단, 내류 김인경 문안장호, 중랑장 김근, 환관 전숙 방종저, 궁인 백야진을 체포하여 수감하게 하고 무비가 무당을 시켜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한 사건을 국문하게 하였다. 무녀와 술법을 쓰는 중들이 모두 자백하니 점차 저주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도성기 최세연, 전숙 방종저 김근 무비 백야진을 참수하고 그 일당 40여 명을 유배 보내니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당시 환관에 대한 왕의 총애가 매우 컸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였으며 스스로 거세하는 자가 많았다. 감찰사 녹사 최성은 환관에게 매질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자 마침내 화가 나서 스스로 거세하였다. 또 창녕현의 백성이 조성도감의 억도가 되어 은을 징수당하자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최세연의 집 앞에가 또한 스스로 거세하였다. 세자원은 무비를 죽인 뒤 충렬왕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진사 최문에게 시집갔다가 과부가 된 김양감의 딸을 왕에게 바쳤는데 그녀는 훗날에 숙창원비가 됩니다. 10월에 세자는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충렬왕은 결국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도록 허락할 것을 원나라에 요청해 세자는 이듬해 정월에 귀국해 즉위하였는데 그가 바로 충선왕입니다. 무비 태산시씨는 백제음악 정읍사의 계승자. 충렬왕과 태산 출신 무비 시씨가 개성 인근 무명의 야산에서 만나 애틋한 정읍사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왕은 그 야산을 도라산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고려사 충렬왕조는 전합니다. 정읍사가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정읍무고란 고려사 충렬왕 21년의 기록인데 정읍무고는 정읍사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큰 북, 즉 무고북입니다.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 갔던 이혼이라는 고려말 밀직부사가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입각하려는 의도로 당시 최고의 실력자인 무비 시씨에게
로비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충렬왕이 무비 시씨와 사랑을 나누며 정읍사 노래와 춤을 즐긴다는 소문을 들은 이온이 동해바다에 떠내려온 희귀한 큰 나무통을 목공에게 부탁해 만든 고급 북을 무비 시씨에게 바쳐 귀향해서 풀립니다. 노령산맥 기슭에 위치한 정읍의 내장사는 곡창평야 중의 요새지로 마한, 가야, 신라가 망하고 지근 허세신, 마이태자가 망명해 군사력을 이어서 기른 곳이었습니다. 정읍 태인에 사는 옛 가야 세력 허씨가 충혈왕 비순비가 되고 태인 시씨 무비를 후궁으로 들여 고려 정부를 세웠으나 원나라가 세계통일의 황제국으로 군림해 몽고공주 제국대장공주가 왕비로 들어옵니다. 충혈왕은 몽고공주에게 자주 매를 맞고 사는 남편이 되었는데 왕은 몽고공주의 폭력과 간섭으로 고통스런 식민지 고려왕이라 사냥을 핑계 삼아 후궁 시무비와 도라선에서 만나 참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시무비는 지금의 경의선역 도라선에서 언제나 충혈왕을 그리워하며 망부석 정읍사를 불렀는데 도라산이란 이름은 정읍사 가사의 첫머리 달아 높이곰 도드샤의 가사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몽고나 중국 발음으로 달아가 도라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래의 첫머리를 따서 충렬왕이 도라산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태산에 사는 시씨는 이전 백제시대 정읍가, 지리산가, 방장산가, 선운산가 등의 노래와 춤에 능숙하면서도 빼어난 미인으로 충렬왕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후 사냥을 핑계로 자주 도라산에서 미래를 했습니다. 충렬왕 23년 5월 제국대장공주가 현성사 절에 행차하는 기회에 시씨 무비가 주관해 몽고공주를 독살했는데 충렬왕의 무기나의 정읍 출신 국내파가 공주친 이 세력과 몽고파를 제거하기 위한 사건으로 자들은 파악합니다. 이로 인해 몽고에서 돌아온 제국대장공주의 아들 태자가 무비를 죽이려 하자 충렬왕은 몽고왕비의 3년상을 치룬 후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태자가 부왕의 명을 어기고 시무비를 처형해버립니다. 애첩을 잃은 충렬왕은 너무 애통해 왕위를 버리고 물러나 애통한 세월을 장술룡의 집에서 보냈는데 정읍사를 부르며 무비 태산 시씨를 그리워하며 노래와 술로 지냈습니다. 여기에 당황한 아들 충선왕은 장안에서 제1의 미녀를 바쳐 달랬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숙창원비가 되며 세종실록 지리지의 태인 시씨는 전라도 태인현 태산의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제국대장공주를 독살하려다 충선왕에게 죽임을 당한 궁녀 시무비였습니다.